자, 오늘 수업 진행할 파트는 도형의 이동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형의 이동이라는 것은 크게 보면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이 있죠. 평행이동, 대칭이동. 물론 점의 대칭이동도 있고요. 선의 대칭이동도 있습니다. 근데 크게 보면 어쨌든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개념을 좀 잡아볼 건데, 자, 보셔요. 첫 번째. 우선 첫 번째는 평행이동에 대한 개념을 잡아봅시다. 평행이동. 평행이동 안에서도 크게 보면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첫 번째는 어떤 점에 평행이동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뭐의 평행이동이요? 도형의 평행이동이 있을 거예요. 즉 도형의 방정식의 평행이동, 도형의 평행이동이기도 하고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런 거예요. 여기에 좌표평면 위에 x축, y축이 이루어진 좌표평면 위에 어떤 p라는 점이 하나가 있어요. p x, y라는 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x, y. 자, 이 점을 당연히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한다면 그 평행이동 값이 뭐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P'이라는 위치로 뭐 이동했다고 치면 X축의 양의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했다고 하면 그냥 X좌표가 A만큼 늘어나면 되고요. Y좌표도 B만큼 늘어나게 되면 이게 결과적으로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한 점의 위치에 변하겠죠. 즉 점의 평행이동에서 P라는 포인트인 x, y라는 점을 우리가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씁니다. x축의 양의 방향으로 스몰 a만큼, y축의 양의 방향으로 스몰 b만큼 평행이동하자면 이 P라는 점은 그냥 좌표에다가 스몰 a와 스몰 b를 더한 거와 같이 그냥 점을 이동하면 끝나겠구나. 그쵸? 점에서는 이동한 만큼 좌표에서 더해주면 된다. 끝이에요. 뭐 고민할 필요도 없고요. 당연한 얘기고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사항이 있어요. 문제에서 가끔 함정으로 나오는 멘트입니다. 자, X축의 음의 방향으로 A만큼 평행 이동한다면 보통 X축의 양의 방향이라는 멘트가 없이 그냥 X축으로 A만큼 평행 이동하면 이러면 당연히 양의 방향이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다고 보면 되고요. X축의 음의 방향으로 A만큼 평행 이동했다라고 돼 있으면 얘는 P, X, 마이너스 A가 되는 거예요. 양의 방향이 플러스 그리고 가로치고 이 A를 집어넣는 건데 음의 방향이라면 마이너스 A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두 번째, Y축에 똑같이 음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B만큼 평행이동했다라고 하면 Y에다가 음의 방향이니까 빼겠죠. 근데 누구를 빼는 거냐면 마이너스 B만큼을 빼게 되는 거예요. 이만큼 음의 방향으로 평행이동했다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지칭되어 있는 것 중에 함정 피해 가셔야 됩니다. 됐죠? 자, 두 번째 도형의 평행이동이에요. 도형의 평행이동. 우리가 평행이동에서 점의 평행이동과 도형의 평행이동에서 보통 실수를 가장 많이 해요. 이 부분을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이 두 부분은 점과 도형 느낌상으로는 반대처럼 느끼시면 돼요. 반대 느낌상으로는. 물론 이 의미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억하기 좋으라고 하는 거고. 자, 그림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임의의 식을 설정하지 않아도 여기에 어떤 모양이어도 상관없어요. 자, 뭐 이렇게 생긴 거예요. 뭐 이렇게. 즉 이런 이상한 모양의 도형이 있는데 여기 위에 무수히 많은 점들이 있겠죠. 이 무수히 많은 점들이 대입됐을 때 참인식이 하나가 있어요. 참인식. 이 도형의 방정식이 만약 예를 들어서 P
x, y 이퀄 0이라는, 자, 이 의미 잘 생각해 보세요. P라는 용어, 도형의 방정식을 F라고 바꿔 써볼까요? fx, y. 이거 뭐라고 읽을 거냐면, 여기에 어떤 x, y에 대한 어떤 식이 있는 거예요. 이퀄 0이라는 방정식. 그쵸? x, y로 어쨌든 누군지 모르지만 이루어진 어떤 도형의 방정식이 하나 있는데, 그게 얘란 얘기예요. 얘. 그럼 이 위에 임의의 점이 되게 많겠죠. P라는 점이 막 엄청 많이 있을 건데, 이 도형 위에 있는 P 하나를 내가 뭐로 잡을까? A만큼 B만큼 평행이동 시키려고 한다면 뭐 그냥 X, Y라고 하겠습니다. 즉 여기 위에 있는 무수히 많은 이 점들을 내가 뭐라고 잡았냐면 X, Y로 잡았을 때 그 점들은, 이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이 식에 대입되면 참인 거예요. 참. 즉 f, x, y, 0이라는 식은 참인식인 거죠. 저 위에 있는 모든 점을 대입해도 참인식이 되는 거예요. 이 점들. 근데 나는 이 모든 애들을 얼마만큼 평행이동할 거냐면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한 거예요. 즉 여기 있는 p라는 점이 여기 있었다면 여기로 왔겠죠. 여기로. 근데 나는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했기 때문에 이 점의 좌표는, 여기 있었던 이 점의 좌표는 점의 평행이동할 때 그냥 더하면 됐었죠. x 더하기 a, y 더하기 b가 될 거예요. 자, 만약에 여기 있는 점도 이동해 가면 여기도 똑같이 px 더하기 y, y 더하기 b가 되겠죠. 근데 나는 여기 위에 있는 또 무수히 많은 점들이 있을 텐데 그 점들을 다 모조리 대입돼도 참인 그 도형의 방정식을 찾아보고 싶은 건데, 자, 그 식의 형태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런 거예요. 노란색이죠. 노란색. f x-a, y-b 이퀄 0이라는 식으로 바뀌면 돼요. 왜 그러냐? 요 위에 있는 점들이 다 대입하면, 모조리 대입하면 참인지 확인해야 되겠죠. 자, 이 x자리에다 x+a를 대입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럼 이렇게 되죠. f x+a 마이너스 a, y에 대한 y+b를 대입하겠죠. 그러면 y+b 마이너스 b 이퀄 0이라는 식이 완성이 될 거고, 이 식은 f, x, y가 되겠죠. a 사라지고요. b 사라지니까. 자, 얘가 나오는 거예요. 즉, 이 식에다가 여기 위에 있는 모든 점들, 이 p, x, y를 a, b만큼 평행이동시킨 것, 그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이 식에 대입해 봤더니 다 참이 나오더라. 즉 우리는 x, y로 이루어진 어떤 도형의 방정식을 x축의 양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양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하자면 결국에는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x를 대신해서는 x만 a가 대입되고 y 대신에는 y만 b가 대입되는 그 식의 형태가, 그 방정식의 형태가 당연히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한 식의 형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대입하면 참이니까요. 그렇죠? 자, 얘 부연 설명은 이런 거죠. 우리가 이런 거예요. 만약 예를 들어서 자, 2차 함수가 있을 수도 있고요. 원이 있을 수도 있어요. 원. 뭐 유리함수가 있을 수도 있고요. 무리함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 수화에서 이 부분까지 다 배웠기 때문에 확장시켜보면 2차 함수에서는 만약에 이런 거예요. y는 x제곱이라는 애가 있을 수 있잖아요. y는 x제곱. 이건 식이죠, 식. 얘 특징적인 점에는 꼭지점이 있어요. 당연히 0,0일 거잖아요. 0,0. 자, 얘를 우리가 x축의 양의 방향으로 1만큼, y축의 양의 방향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했다면 당연히 꼭지점이라는 점도 이동해 갔겠죠. 점의 평행 이동은 그냥 평행 이동한 것만큼 더하면 되죠. 0 더하기 1, 0 더하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이게 꼭지점으로 변하게 된다는 얘기고요. 이 도형의 평행이동을 해보면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1, 마이너스 2를 꼭지점으로 갖고
이 모양 요소가 1인 식을 하나 써보면 이렇게 쓸 거잖아요. y는 x-1의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쓰겠죠. 이 식의 형태 자체가 이런 거라는 얘기죠. x를 대신해서는 x-1이 대입됐고요. y를 대신해서는 요거의 부호 반대인 y+2를 여기다 대입해서 플러스 2를 우변으로 이항한 식의 형태가 요런 거죠. 그래서 꼭지점을 그래서 1,-2라고 읽는 거고. 그렇다면 평행이동이라는 개념 자체가 결국엔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이런 거예요. 모양과 크기를 변화시키지 않고요. 위치만 이동하는 것을 평행이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차함수 얘를 이거만큼 평행이동하라고 했을 때 단순하게 식에서 x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하니까 x 대신에 x-1을 대입해야지,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하니까 y 대신에 y+2를 대입해야지 라고 해석해도 되지만 너의 이차함수의 모양 요소는 x제곱의 개수 1이네. 평행이동해도 모양은 변하지 않으니까 넌 1이야. 꼭지점이 0,0이었는데 1만큼 평이동면 꼭지점이 1,-2니까 나는 1,2를 꼭지점으로 갖고 1,-1을 꼭지점으로 갖고 모양 요소 x제곱의 개수가 1인 식을 거꾸로 완성해도 이차함수의 평행이동과 동일하겠구나 라는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즉 평행이동이라는 개념 자체가 식에서 직접 이동해도 당연히 돼요. 근데 특징적인 점을 갖고 있는 이차함수는 꼭지점이겠죠. 원 같은 경우는 원의 중심이 특징적인 점이겠고요. 유리함수 같은 경우는 점근선의 교점이 당연히 특징적인 점이겠죠. 모양 요소를 제외하고. 무리함수 같은 경우에는 시작점, 물론 시작점이라는 것은 수학적 용어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시작점을 기준으로 걔를 평행이동해서 모양 요소는 바뀌지 않는다로 식을 세워도 자, 이 부분들이 모두 다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어떤 식으로든. 무슨 말 이해가요? 자, 그럼 뭐 몇 개만 조금만 더 원까지만 가봅시다. 얘는 더 후 파트라고 생각이 되니까. 원 같은 경우에 아무 식이나 하나 써보는 거예요. 만약 예를 들어 이런 거 써볼 수 있겠죠. x+2의 전체의 제곱 플러스 y-1의 전체의 제곱은 4짜리 하나 써볼게요. 그럼 얘 특징적인 요소 하나 가져와 보면 얘는 뭐예요? 원의 중심 요소 가져올 수 있죠. 원의 중심이 몇 콤마 몇일 거냐면 원의 중심 당연히 마이너스 2,1이고요. 반지름이 2예요. 이걸 모양 요소처럼 생각할 거란 얘기예요. 모양과 크기를 변화시키지 않고 위치만 변화할 거기 때문에 자, 얘를 만약에 우리가 똑같이 뭐 이만큼 똑같이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 한다고 한다면 그냥 여기서 중심좌표 하나 써볼게요. x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 1 더하죠. 마이너스 1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하면 마이너스 2 더하죠. 마이너스 1 원의 중심이 마이너스 1,-1이고 원의 크기 요소인 반지름 2라는 요소는 전혀 변하지 않겠구나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바로 쓰면 돼요. 너는 그럼 x+1의 전체의 제곱 플러스 y+1의 전체의 제곱 이거는 4라고 쓰면 되겠구나. 됐죠. 됐어요. 그래서 식에서 옮기려고 하면 너 x 플러스 2라는 애가 있는데 x축으로 1만큼 평이동하려면 이 x 대신에 뭘 대입하니까 요거 대신에 x-의 부호 반대로 바꾼 것을 대입하니까 대입하고 나면 x뿔이 되는 거 당연한 거고요.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하려면 y 대신에 뭘 대입하니까 y 플러스 2를 대입하니까 계산하면 y 플러스 1이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죠. 그래서 보통은 식을 끌고 다녀야 될 때는 식을 끌고 다닙니다. 근데 꼭 식을 끌고 다녀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고일 과정에서는 점을 기준으로 끌고 다닐 수 있는 문제가 엄청 많이 존재하고요. 점을 기준으로 끌고 다녔을 때 실수나 이런 게 적어지는 포인트들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점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점을 기준으로 생각한다. 됐어요? 자, 이게 기본적인 점과 도형의 평행 이동이고요. 점은 평행 이동한 것만큼 더한다. 단, 음의 방향이나 멘트가 나오면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도형의 평행이동이라는 말은
자, 여기에서 대입돼서 참인 애들이 그 시기 하나가 존재했는데 평행 이동해도 그 점들이 대입돼서 참인식을 찾는 거기 때문에 x, y라는 점을 평행 이동하면 x 뿔 a, y 뿔 b가 되죠. 자, 얘는 fx, y 이코 0이라는 어떤 참인식이 존재했을 때 나는 얘를 평행 이동한 만큼 뺀 것을 x 대신에 대입하고 y 대신에 대입했을 때 실제로 이 점을 일반화시킨 이 점을 대입했을 때 참인식을 찾아봤더니 x 대신에 x마 a, y 대신에 y마 b가 대입된 식의 형태가 대입됐을 때 항상 참인식이 나올 수밖에 없네. 그래서 반대부를 대입한다 정도로 얘랑 반대이다. 반대인 건 아니지만 느낌상으로 평행이동은 잘 기억해 놓으라는 얘기예요. 자, 반드시 식상에서 평행이동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특징적인 점을 이동시킨 후 모양 요소를 기준으로 짜맞춰도 된다입니다. 까지 기억해 놓으시란 얘기예요. 됐죠? 이게 기본 평행이동 설명입니다. 기본 평행이동 설명. 이제 어디로 갈 거냐면 대칭이동으로 갈 건데요. 대칭이동. 대칭이동이 훨씬 쉬워요. 기본 개념 자체는. 왜냐면 점과 도형의 대칭이동, 대칭이동을 설명하면 점의 대칭이동과 도형의 대칭이동 식이 완벽하게 동일한 형태이기 때문에 좀 더 외우기도 편하고 확인하기도 좀 더 편하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대칭이동 쪽으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대칭이동. 대칭이동. 자, 얘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뭘 볼 거냐면 점의 대칭이동을 볼 거고요. 두 번째는 도형의 대칭이동을 보게 될 건데 잘 보셔요. 자, 우선 점의 대칭이동을 설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 만들 거예요. 좌표 평면에 0, x축, y축 하나 만들 거고요. 대칭이동을 위해서 임의의 점 하나를 설정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요. 뭐 여기 일사분면인지 아닌지 이건 뭐 상관이 없고요. x, y라는 점이 있을 거예요. 자, 점의 대칭이동이니까 p, x, y라는 점을 여러 가지 대칭이동을 해볼 거여서 첫 번째로 이런 걸 해봅시다. 1번 x축 대칭이동이에요. 대칭이동이라는 것은 자 보세요. 이게 x축이죠. 축. 축에 대한 대칭이동이라는 것은 사실 축이라는 게 y는 0이라는 선을 의미하잖아요. 선대칭을 의미하고 선대칭이라는 건 뭐냐면 이 점에서 x축 대칭이동이니까 x축이라는 선까지 거리를 재세요. 90도로 재겠죠. 그거랑 같은 길이만큼 쭉 연장해 가서 자, 요 반대편으로 오겠죠. 길이가 같은 요 지점까지 네. 이렇게 똑같이 연장해서 왔을 때 얘를 P' 그 X좌표 변하지 않고요. Y좌표는 마이너스 Y, 부호가 반대로 바뀌겠죠. 이걸 우리는 X축 대칭이동이라고 합니다. 즉 여기서 P 뭐가 되나요? X축 대칭을 했더니 X, 마이너스 Y가 됐죠. X축 대칭이동은 뭐의 좌표가 반대로 바뀌나요? Y좌표가 반대로 바뀐다. X축 대칭이동은 Y좌표가 반대로 바뀌는구나. 두 번째, 그럼 Y축 대칭이동 해볼까요? Y축 대칭이동. 자, Y축 대칭이동 하면 당연히 이렇게 오겠죠. 이 맞은편으로 이렇게. 여기 90도로 길이 잰 길이만큼, 동일한 길이만큼 맞은편으로 와서 여기에 P2'이라고 해볼게요. 2'. 그럼 얘는 마이너스 X, Y가 될 거잖아요. Y축 대칭 이동했더니 X좌표만 반대로 부호가 바뀌었구나. 그쵸? 당연히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Y축 대칭 이동은 X좌표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원점 대칭 이동 해보겠습니다. 원점. 위에 거 첫 번째 거와 두 번째 거는 선 대칭이에요. X축이라는 선, Y축이라는 선의 기준으로 대칭 이동했다면
세 번째는 원점 대칭, 점 대칭이죠. 점 대칭. 즉 P라는 점에서 원점 0,0이라는 점까지 선을 쭉 그어서 이 길이를 재세요. 그 길이만큼 같은 방향으로 뻗어 나갔을 때 만나는 이 점의 좌표를 우리는 요 점을 우리는 원점 대칭이라고 하고 P3'이라고 쳐봅시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가 되겠죠. 우리가 이 길이를 x, 이 길이를 y라고 봤기 때문에 x만큼 음의 방향으로, y만큼 음의 방향으로 내려왔으니까 마 x, 마 y죠. 자, 그래서 원점 대칭 이동하면 마 x, 마 y가 되는 거고요. 둘 다 바뀌겠죠. x좌표, y좌표. 근데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원점 대칭이라는 것은 x축 대칭 이동한 후 그 다음에 y축 대칭 이동한 거예요. 순서대로. 그럼 원점 대칭 이동이 된 거고 그래서 둘 다 바뀐다라고 기억하시면 된다 이거예요. 됐죠? 자, 이제 기본 대칭에 두 개가 더 남았는데 기본 대칭 두 개 더 남았습니다. 하나는 y는 x라는 선대칭 이동을 하나 남았고요. 또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 y는 마이너스 x에 대한 선대칭 이렇게 두 개가 남았는데 특히 심화 문제에서 y는 x 대칭과 y는 마 x 대칭 이동에 대한 이해도가 되게 많이 끌어올려져 있어야 조금 까다로운 문제를 진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특수풀이가 존재해요.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을 섞어 풀어서 선대칭이동을 되게 편하게 해결할 수 있는 고일과정 한정 되게 많이 나오는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존재합니다. 선대칭 문제고요. 그래서 이 부분 설명을 지금 잘 들어놓고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을 섞어 쓰는 문제 하나를 예를 들 테니까 그 문제를 집중해서 더 잘 들으셔야 합니다. 우선 이 문제 한번 달아볼게요. 자, y는 x 대칭이에요. 자, 내가 y는 x라는 선을 하나 거보고 나서 시작합시다. 자, y는 x 파란색으로 하나 그을게요. 적당하게. 자, y는 x. 자, y는 x라는 파란색 선 하나 봤어요. 자, y는 x에 대해 선대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선대칭 해볼게요. 자, P라는 점을 y는 x 대칭, y는 x까지 거리를 재겠죠? 이렇게. 자, 이 길이는 동그라미라고 해보겠습니다. 그 길이랑 동일한 길이만큼, 동그라미만큼 반대편으로 이어가서 이 부분의 점의 좌표를 y는 x 대칭은 q라고 잡아볼게요. q. 너 q라고 해보고 이 q 좌표를 구해보자 라는 건데 잘 보셔요. 자, 얘가 요렇게 대칭 이동해서 왔어요. 요렇게 접혔다는 얘기예요. 요렇게 접혔어. 그 접히면 요 모양 자체가 그대로 접혔다고 생각하면 자, 얘를 연결해 볼게요. 여기 짝대기 3개 보이죠? 여기도 짝대기 3개 연결합시다. 90도로. 그럼 이 부분이 요 부분을 의미하고 요 삼각형. 자, 보일까요? 여기. 요 분홍색 삼각형과 분홍색 맞나? 어쨌든 빨간색 가까운 뭐 얘랑 요 삼각형 요거 보세요. 요거.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 합동이에요. 합동. 자, 우리가 이 길이를 스몰 x라고 잡았고요. 물론 양으로 생각했을 때, 양의 수로 생각했을 때 이 길이를 스몰 y라고 생각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여기가 y라는 길이, 여기가 y 길이니까 여기도 y라는 길이. 자, 여기 x로 잡았죠. x라는 길이. 그럼 여기도 x라는 길이로 잡힐 거라서 이 q라는 점의 좌표는 뭐가 되는 거냐면 y, x가 되겠죠. y, x. 즉 y는 x 선대칭한 점의 좌표는 q라고 잡는다면 x좌표와 y좌표의 위치가 바뀐 식이 된다는 얘기야. 바뀌었다. x좌표와 y좌표의 위치가 바뀌었다. 됐어요? 됐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뭐까지 해볼 거냐면 y는 마 x 대칭 해볼 거예요. y는 마 x라는 직선 하나 그리겠습니다. y는 마 x. 네. 요 선이라고 생각했을 때 P라는 점을 y는 마 x 대칭 이동할 거예요. 그러면 그 대칭 이동한 애가 어디로 갈 거냐면 자, 이 Q점 보이죠? Q점을 정확하게 원점 대칭 시키잖아요. 이쪽으로 맞은편은 원점 대칭 이렇게 이쪽으로 Q'이라고 놔볼게요. Q'. 물론 얘는 마 x, 마 y,
x좌표, y좌표 위치 다 바꿔야 되니까 마x 이렇게 될 거고요. 자, 지금 여기 보이죠? 여기 3개, 짝대기 3개 그을 거예요. 자, 요 P점을 y는 마x 대칭 이동하면 딱 이거예요. 여기 90도로 만나고 여기 별표라는 길이라고 해볼게요. 여기도 별표 길이가 되는 거예요. 대칭 이루죠? 그래서 x, y라는 점을 y는 마x에 대칭 이동하면 마 y, 마 x로 오는데 Q'이라고 논다면 이 점의 좌표는 Q' 마이너스 y, 마이너스 x가 되는 거예요. 외우셔야 되는 내용들이에요. 실제로 그림 그려보면 그렇게 되고요. 근데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결국에 이런 결론을 얻으시는 거예요. x축 대칭 이동하면 y 대신에 마 y를 대입하고요. y축 대칭 이동하면 x 대신에 마 x, 원점 대칭 이동하면 x에도 마, y에도 마, 둘 다 마이너스 붙이고요. y는 x 대칭 이동하면 x와 y 위치 바꿔버리고요. y는 마 x 대칭 이동하면 두 개를 바꾸는데 둘 다 마이너스를 붙여버리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y는 마 x 대칭까지입니다. 당연히 지금 이 상태에서 암기하셔야 돼요. 근데 이걸 암기해놨다가 순간적으로 헷갈릴 수 있어요. 순간적으로. 진짜 순간적으로 헷갈리면 점 하나 찍고 대칭 이동해 보세요. 그러면 x좌표, y좌표가 어떻게 변하는지 생각이 들 거거든요. 그러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기억이 혹시 갑자기 혼동이 온다면 그거를 새롭게 잡을 그림 그려보면 돼요. 내가 지금 설명하듯이. 그럼 바로 보이겠다라는 얘기고요. 근데 정확하게 암기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죠. 이거는 너무 기초기 때문에. 근데 이 개념을 딱 한 가지에서만 설명해 보자면, 자, 이제 점의 대칭 이동을 설명했으니까 도형의 대칭 이동을 설명해야 되는데, 우선 평행 이동에서는 반대라고 설명했잖아요. 반대. 근데 도형의 대칭 이동, 즉 대칭 이동에서는 점의 대칭 이동과 도형의 대칭 이동이 동일하다. 완벽하게 동일하다. 같다요, 같다. 자, 뭔 내용이냐면 지금 여기 써 있는 이 모든 내용을 다 f, x, y equal 0 x, y에 대한 어떤 도형의 방정식으로 바꾸면 도형의 대칭 이동식과 완벽하게 일치한다라는 개념이에요. 같다. 즉 이렇게만 쓰면 돼요. 자, 이거죠. f, x, y equal 0이라고, 즉 이 식을 만족하는 어떤 x, y라는 점들이 존재합니다. 이 도형이 나타내는 애를 x축 대칭 이동한다면 누가 될 거냐면 똑같아요. x축 대칭 y 대신에 마 y였죠. 여기 y좌표의 부호가 반대로 바뀐다. 도형에서도 똑같아요. y 대신에 마 y 대입하고 그 방정식 완성하시면 되는 거예요. 됐어요? 물론 설명할 겁니다. 그럼 이 밑에 것도 다 마찬가지겠죠? y축 대칭 이동하는 도형의 방정식은 x 대신에 마 x 대입한다예요. 그렇죠? 자, 다음 외워야 될 게 원점이었죠. 원점 대칭 이동은 둘 다 마이너스 붙인다였고요. 지금 바로 외우세요. y는 x 대칭 이동하면 x와 y를 바꿔 쓴다였죠. 자, 마지막으로 y는 마이너스 x 대칭 이동하면 x와 y의 위치도 바꾸지만 부호도 반대로 바꾼다가 y는 마 x 대칭 이동이었습니다. 점 대칭과 점의 대칭 이동과 도형의 대칭 이동이 일치하는 이유를 한 가지만 가지고 설명해 보면 이런 거예요. 자, 좌표 평면에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똑같이. 여기에 어떤 모양, 임의의 모양이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생긴 요 식은 fx, y 0이라고 해볼게요. 즉 여기 위에 임의의 점 P 하나 잡아보고요. P가 x, y라고 생각한다면 이 위에 있는 P라는 모든 점들은 이 식에 대입되면 참이에요. 즉
x, y라는 이 위의 점을 x, y로 놨을 때 다 대입하면 참이라고 했죠. 그 식이에요. 그런 식. 자, 이 도형을 y는 x 대칭 이동하게 되면 얘가 그대로 이 맞은편에 와서 y는 x래요. x축 대칭 이동하나 알고 있습니다. x축 대칭 이동한 모양 그려보면 뭐 대충 뭐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기에도 무수히 많은 점들이 있을 건데 그 점의 좌표가 어떻게 바뀌냐면 x축 대칭을 했으니까 x, y라는 이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x, y라는 점이 됐어요. 걔를 대입하면 항상 참인 그 식을 찾는 건데 그 식의 형태가 뭐가 된 거냐면 f, x, y, 0이 된 거예요. 왜? 이 점을 대입해 보세요. x 대신에 x를 대입하고요. y 대신에 y를 대입하니까 식이 어떻게 되죠? fx, y, 0이라는 항상 참인식이 만들어지죠. 그러므로 이 위에 있는 점들을 대입해서 항상 참인식은 얘가 되는 거예요. 즉 x축 대칭 이동 해놨더니 도형의 방정식에서도 y 대신에 y를 대입한 것과 동일하더라. 즉 점의 대칭 이동과 도형의 대칭 이동은 대입되는, 즉 y의 부호가 반대로 바뀐 것, y의 부호가 반대로 바뀐 걸 대입한다죠. 식에다가. 그 형태가 완벽하게 동일하기 때문에 이 부분만 잘 기억해 놓으면 도형의 대칭 이동은 자동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자동으로 따라온다. 특히 y는 x 대칭 이동과 y는 마x 대칭 이동은 진짜 좀 어려운 문제에서 되게 많이 사용됩니다. 되게 필수로 사용돼서 진짜 잘 기억해야 돼요. 이따 하나 예시 들어줄게요. 어떤 식으로 되게 빠르게 푸는지. 됐죠? 됐죠? 자, 이제 3번 설명하고 4번 설명하러 갈 건데, 자, 3번 가봅시다. 3번. 자, 세 번째 설명할 내용은 점대칭 이동이에요. 점대칭 이동. 자, 점대칭 이동 보겠습니다. 세 번째. 자, 이 내용들 다 마찬가지예요. 얘도 점의 점대칭과 도형의 점대칭 두 개로 이루어졌는데 대칭 이동의 경우에는 점의 대칭 이동과 도형의 대칭이 완벽하게 동일하기 때문에 점을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이런 내용입니다. 자, 여기 P라는 점이 있어요. X, Y라는 점인데 얘를 여기 뭐 A라는 점이라 해볼게요. A라는 점인 스몰 a, b라는 점이 있다고 해볼게요. 스몰 a, b. 스몰 a, b. 이런 점에 대해서 P라는 점을 스몰 a, b라는 A라는 점에 대해서 점대칭 이동을 하면 이 점의 위치는 도대체 어디로 옮겨갈까에 대한 해석이고요. 자, 이런 내용이죠. P라는 점에서 A까지 선을 연결해요. 그 길이를 재겠죠. 요 길이만큼 같은 방향으로 연장해 나가면 그 길이가 됐을 때 그 점을 우리는 P', 즉 P점을 A에 대해 점대칭 이동하면 이동해서 완료되는 점을 P'이라고 한 거고요. 그 P'이라는 점의 좌표는 어떻게 될까라는 해석인데 얘는 점대칭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얘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결국에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다는 의미는 뭐냐면 P라는 점과 P'이라는 점의 중점이 A가 되는 거예요. A. 얘네들의 중점이 A다. 즉 1대1 내분점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럼 중점을 어떻게 구하냐. P점의 좌표와 P'이라는 점의 좌표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중점이 나오죠. 이해했어요? 이해? 그럼 얘네하고 X하고 여기 있는 P'의 X좌표를 더하면 누가 돼야 되는 거냐면 2A가 돼야 되는 거예요. 2A. 가운데 거의 2배. 얘네들 더해서 2로 나눈 게 A니까
더하면 2a가 나와야 되죠. 더하면 2a. 그래서 이 점의 좌표는 2a-x라는 점을 갖게 되는 거예요. x좌표가. 이해가요? 자, x랑 2a-x를 더하면 2a잖아요. 2a. 자, y좌표는 어떻게 돼야 되면 이 y좌표를 더하면 2b가 나와야 되니까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2b마 y가 된다. 이거입니다. 자, 결론부터 해석해보면 이런 거죠. px, y라는 점을 누구에 대해 점대칭 이동하면 a라는 점인 스몰 a, b에 대해 점대칭 이동한다면 그 대칭 이동된 P'이라는 점은 2A, 요 대칭 이동한 거의 2배에다가 얘를 빼는 거예요. 마 X, 2B 마 Y가 된다. 예요. 근데 얘를 다르게 읽으면 얘네 둘의 P'의 중점이 A다라는 해석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또는 PA의 2대1 외분점이라는 해석도 가능하고요. 다 같은 말이에요. 그림을 그려보면 한눈에 쉽게 보인다는 얘기고요. 근데 이 점을 A라는 점에 대해 점대칭 이동하면 2A-X, 2B-Y가 나온다를 왜 외워야 되냐면 아주 편하게 얘를 뭐로 바꿔보면 도형의 대칭 이동으로 바꿔보면 점의 점대칭 말고 도형의 점대칭으로 바꿔보면 이런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이런 도형이 있는데 얘를 여기 A라는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 시켰어요. 그럼 여기서 뭐 이렇게 선 그어줘서 이쪽에 뭐 이렇게 생긴 이런 도형이 만들어질 건데 요즘 이렇게 움직이겠죠? 이렇게 길이가 전혀 같지 않네요. 그림을 잘 그렸어야 되는데 좀 더 멀리 떨어져서 이쪽으로 가야 되나요? 뭐 이렇게 네, 그려보면 요 점은 이렇게 대칭 이동돼서 이쪽으로 오고요. 이 길이 같을 거고 또 여기 있는 점도 당연히 대칭 이동해서 이쪽으로 오겠죠. 이렇게 이 길이 같고 뭐 이렇게 움직여 올 건데 그때 이 신색 식을 fx, y equal 0 즉 이 점의 위미의 점을 x, y라고 했을 때 요 대칭 이동된 누구에 대해 대칭 이동했어요? A라는 점인 스몰 a, b에 대해 대칭 이동한 그 식은 똑같이 쟤를 f로만 바꾸면 되죠? 2a-x, 2b-y equal 0 즉 x 대신에 2a-x를 대입하고 y 대신에 2b-y를 대입한 그 식이 도형의 대칭 이동이겠구나 이기 때문에 얘를 공식처럼 사실 외우는 거예요. 쉽게 대칭 이동하기 위해서. 이해 갔어요? 물론 얘를 이 설명을 무시하고 이런 식의 문제도 되게 많아요. 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자 여기 원이 있는 거예요. 원. 근데 얘 원의 중심이 뭐 2,1이고요. 뭐 반지름이 2짜리 원이라고 그냥 설정해 볼게요. 임의로 설정. 그때 여기 점이 하나 있는 거예요. 뭔지는 모르는데 뭐 A라는 점이에요. A라는 점이 있는데 네가 뭐 할까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라고 그냥 해볼게요. 임의로 잡은 거예요. 좌표평에 그린 거 아닙니다. 여기 있는 무수히 많은 점들을 얘에 대해 대칭 이동하면 이쪽에 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올 건데 얘를 원이라는 것은 대칭 이동해도 모양과 크기는 변하지 않아요. 왜? 이렇게 뒤집어 봤자 어차피 똑같은 원이죠. 크기는 똑같을 거예요. 모양도 똑같을 거예요. 원은 어디서 봐도 다 반지름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얘를 뭐만 생각하면 되냐면 너는 이 원의 중심이라는 특징적인 점을 이 점에 대해 대칭 이동하면 이 도형을 대칭 이동한 원의 중심과 당연히 일치할 수밖에 없구나. 특징적인 점을 대칭 이동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단순하게 보면 이거예요. 2,1과 이 점의 중점이 여기 지워진 것 같은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 나오려면 두 개의 x좌표 더한 게 마이너스 4여야 되죠. 그래서 원의 중심 마이너스 6이에요. 자, 얘하고 얘 더한 거 마이너스 2여야 되죠. 얘 2배가 돼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얘 마이너스 3 된 거예요. 그럼 이 식을 거꾸로 만들어 보면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되죠. x 플러스 6의 전체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3의 전체 제곱은 4가 되는 거예요. 반지름 4짜리 변하지 않잖아요. 그쵸? 그래서 반드시 도형의 식을 가지고 대칭 이동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 특징적인 점이 있다면. 그래서 요런 개념을 많이 써서 실제로 꼭 식을 갖고 이동해 가는 것은 아니다 라는 개념을 그림을 그려보면 쉽게 파악이 돼요. 지금 하고 있는 게 말 그대로 도형, 그림이에요. 그림을 갖고 노는 건데 얘를 자꾸 대수적으로 식을 갖고 자꾸 놀라고 하면 어려워져요. 문제를 다루는 게. 그래서 모든 문제를 그림을 그려버릇 한다가 처음에는 개략적인 모양을 그리는데 개략적인 모양에서 해석이 되지 않는다면 좌표평면을 완벽하게 그리는 거고요. 근데 개략적인 모양만 그려도 해석이 된다면 지금과 같이 여기가 2,1인데 여기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냥 그려도 상관은 없어요. 거기서 좌표평면이 정확하게 필요하지 않을 때는 그렇게 그려보고 그래도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 사실 좌표평면을 정확하게 그려버릇해야 되겠죠. 근데 매번 좌표평면을 완벽하게 동일하게 그리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힘들 수 있으니까 뭐 대부분의 문제는 그냥 개략적인 모양을 그려도 해결은 됩니다. 그거를 잘 구분해 가면서 그려버릇 하세요. 1번이 그려버릇 한다입니다. 이게 점대칭 이동이에요. 점대칭 이동. 자, 마지막으로 설명할 게 4번 내용이고요. 선대칭입니다. 선대칭. 자, 네 번째 설명할 내용. 선대칭. 자, 얘도 마찬가지로 선에 대해 대칭 이동을 하는 건데 우선 교육과정상에서 설명하는 것은 점의 선대칭까지예요. 점의 선대칭. 도형의 선대칭은 직관적으로 완벽하게 설명하진 않아요. 그러면 도형의 선대칭은 그럼 만약에 나온다면 어떤 식으로 출현하나? 그리고 나중에 도형의 진짜 선대칭하는 방법은 시험 대비 막판 가서 한 번 정도 설명을 할 거예요. 식이 매우 복잡해서 연립해야 돼서. 자, 우선 첫 번째로 설명할 내용은 점의 선대칭입니다. 자, 선대칭의 개념은 크게 이 두 개로 갈려요. 자, 1번 중점 조건 이용할 거고요. 두 번째로는 수직 조건 이용할 거예요. 개념상 그림은 이런 식입니다. 개념상 그림은. 자, 만약에 우리가 이런 식의 그림이 그려진다면 이런 거죠. 여기에 점이 하나 있어요. P라는 점이에요. X, Y라고 나보고요. 자, 우리가 어떤 선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뭐 이런 선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뭐 AX 플러스 BY 플러스 C 이퀄 0이라는 어떤 선이 있을 거고요. 이 점을 이 선에 대해 대칭 이동하면 90도 길이 같아야 되고 같은 길이만큼 간 곳에 P'이라는 점, X', Y'이 있다면 중점 조건은 이런 거예요. 자, 내가 구하고자 하는 점이 P'이라고 한다면 P와 P'의 중점을 하나 만들어 보면 이 중점의 좌표는 M 2분의 X 플러스 X1, X'이구나. X'으로 잡았네요. 콤마 2분의 Y 플러스 Y'이겠죠. 이 중점은 어느 직선 위에 있냐면 내가 선대칭 하려고 만들어 이 노란색 선 위에 있기 때문에 대입하면 참일 거예요. 그게 중점 조건입니다. 그럼 여기서 A, B, C라고 주었지만 걔는 이미 알려준 직선의 방정식이 완벽하게 주어졌다고 치면 내가 이 점을 대입하면 내가 모르는 애가 뭐냐면 X'과 Y'만 모르는 거예요. 즉 중점은
내가 선대칭 이동할 그 선 위에 있기 때문에 대입하면 참이다가 중점 조건입니다. 그 대입하면 X'과 Y'에 대한 1차 방정식이 만들어지고요. 식 하나가 나오는 거고요. 수직 조건. 자, 이 분홍색의 요거의 기울기 값은 x마 x 프라임 분의 y마 y 프라임이겠죠. 그렇죠? 자, 이 노란색의 기울기 값은 마이너스 b분의 a일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 노란색 기울기와 분홍색 기울기는 뭘 이루고 있기 때문에 수직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노란색의 기울기와 분홍색의 기울기의 곱은 얼마일까요? 마이너스 1이죠. 수직 조건.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모르고 있는 게 X'과 Y'만 모르고 나머지는 다 아는 상태라고 친다면 여기서도 똑같이 X'과 Y'에 대한 뭐가 만들어져요? 1차 방정식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둘을 뭐 한다면 연립방정식을 푼다면 X'과 Y'이라는 점의 좌표를 얻어낼 수 있고 그게 점의 선대칭이라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점의 선대칭. 됐어요? 자, 그러면 점의 선대칭 말고 도형의 선대칭을 하려면 당연히 결론은 이런 겁니다. 내가 여기서 말하는 중점 조건과 수직 조건에 의해서 식이 만들어진다면 나는 P,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P라는 점이 X, Y일 때 그 선대칭 이동한 식이 P 프라임, X 프라임, Y 프라임이었잖아요. 거기에 X 프라임과 Y 프라임이라는 I를 누구로 나타내야 되냐면 X와 Y로 나타낼 수 있도록 관계식을 만드는 거예요. 즉, X 프라임이라는 애를 X와 Y의 관계식으로 표현하면 뭐 어쩌고 저쩌고 나오겠죠? Y 프라임이라는 애도 X와 Y의 관계를 나타내는 식으로 이 두 개를 연립해서 X 프라임의 식의 형태와 Y 프라임의 식의 형태를 X와 Y의 관계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내가 X 프라임이라는 애를 구해봤더니 이런 게 나온 거예요. 만약에 EX 플러스 Y 이런 식으로 뭐 예를 들어 뭐 이런 거 나올 수 있겠죠. 결국엔 뭐 어쨌든 구했는데 얘가 뭐 EX 플러스 1이 나왔고 얘는 EY 마이너스 1이 나왔다. 그럼 여기다 뭐로만 바꾸면 되면 다 F 이코 0으로만 바꾸면 얘가 도형의 선대칭 이동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연립하는 게 보여주는 게 까다로워서 시험 대비할 때 한 번 정도는 풀어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립하는 것까지 보여주고요. 지금은 우선은 기본적인 점의 선대칭 한번 달아보고요. 됐죠? 그리고 문제는 이런 거보다 이런 게 더 많이 나와요. 자, 원이라는 도형을 이런 선에 대해 대칭 이동하면 그냥 원의 중심만 이동시키면 돼요. 점의 선대칭으로. 그럼 이런 원 또 만들어지겠죠. 점으로 이동하는 중점 조건, 수직 조건을 구해서 이 점의 좌표를 구한 다음에 원을 다시 거꾸로 만들면 나오는 식의 형태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좀 까다로운 문제 중에 이런 게 있죠. 선의 선대칭을 하는 방법인데요. 여기 선이 하나 있고 자, 이 선에 대해서 선대칭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만들어지는 게 만약에 이런 주황색 선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나는 흰색을 노란색에 대해 선대칭 이동해서 주황색을 구하고 싶다라는 개념이면 이런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흰색과 노란색을 연립하여 이 교점을 하나 구해요. 교점을 하나 구하고요. 자, 흰색 위에 임의의 점 P 하나를 임의로 잡아요. 내 맘대로. 그 점을 노란색에 대해서 선대칭 이동하면 여기 P'이라는 그 점이 나올 거고 이 두 직선의 교점과 어떤 임의의 점을 선대칭 이동해서 얻은 그 점의 좌표를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다시 짜맞추면
분홍색 직선이 나오게 하는 풀이법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연립하는 관계가 꽤 어렵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풀 수 있는 것들, 점의 관찰을 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풀 수 있는 것들은 거의 반드시 이 방법을 이용해서 풀게 돼 있어요. 되셨어요? 네. 자, 이제 이쪽 점의 선대칭 문제 중에 상당히 까다롭게 나오면 지금 내가 설명하는 그 문제 유형이 나오게 됩니다. 그 문제 유형 하나 설명하고 이제 여기서는 2개 유형, 까다로워하는 딱 2개 유형만 설명하고 넘어가 볼 건데요. 자, 지금 설명하는 유형을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이거는 문제풀이에서 되게 쉽게 쓸 수 있는 스킬이에요, 스킬. 자, 봅시다. 아까 전에 원 같은 도형은 대칭 이동시키기가 되게 편했어요. 그쵸? 그냥 점을 대칭 이동하면 됐으니까. 근데 그런 도형 말고도 대칭 이동하기가 되게 편한, 선대칭이 되게 편한 조건들이 존재해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y는 x, y는 마x자리에 대한 선대칭은 아니더라도 y는 x 플러스 요 뒤에 뭐가 붙어 있어요. 뭐 1이라든지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이런 아이들, 이런 거에 대해서 선대칭하는 문제가 있어요. 선대칭 이동. 그럼 이런 문제는 어떤 식으로 다루면 되게 쉽게 다룰 수 있나요? 요 뒤에 뭐가 붙어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기울기가 1짜리,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에 대한 선대칭을 되게 쉽게 다루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에요. 뭘 이용할 거냐면 공식을 이용할 건데 개념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보셔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 모양을 상상하셔야 돼요. 모양을 상상하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되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기 원이 하나 있어요, 원. 이 원이 하나 있는데 이 원의 중심을 내가 임의로 설정할게요. 이 흰색 원은 원의 중심이 뭐 할까? 1,6에 있고요. 1, 뭐 4 정도 줄까요? 괜찮나요? 비율. 5 정도 줄게요. 1,5에 있고요. 반지름이 1짜리 이 원의 방정식을 누구에 대해 선대칭 이동을 해볼 거냐면 요런 거 하나 줄까요? 이렇게 됐죠? 비율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y는 x 플러스 1에 대해서 선대칭을 한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선대칭을 한다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뭐 이 정도도 뭐 편한 풀이가 하나 있겠죠. 뭐 이런 거예요. 자, 이 원의 중심 좌표가 1,5니까 이 점을 잘 보셔요. 선대칭 그냥 하는 거예요. 이렇게 90도로 일로 가겠죠. 일로. 그럼 여기에서 다시 원을 이렇게 하나 그리면 이게 답일 거잖아요. 이게 답. 이거 답.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되냐면 보세요. 1,5라는 점을 누구에 대해 선대칭 이동하면 y는 x 플러스 1에 대해 점을 선대칭 이동해서 원의 중심의 좌표를 구하고요. 그 다음에 반지름 1짜리로 다시 식을 짜맞추면 이 식이 완성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개념상으로. 근데 이 개념을 우선 이거 답 구해볼게요. 해봅시다. 됐죠? 그럼 이 노란색 요 점의 좌표를 내가 스몰 a, b라고 놓고요. 됐죠? 첫 번째 무슨 조건 이용해야 돼요? 중점 조건 이용해야 되겠죠? 자, 얘네 둘의 중점의 좌표는 이런 거죠. 2분의 a 플러스 1, 2분의 b 플러스 5죠. 자, 그 점의 좌표를 이 식에 대입되면 참이잖아요. 즉 2분의 b 플러스 5는 x, 2분의 a 플러스 1 플러스 1식과 같더라. 됐죠? 양변에 2 곱한 다음에 식 정리 좀 해볼게요. 양변에 2 곱하면 b 플러스 5는 a 플러스 1에 2 더했으니까 a 플러스 3이죠. 그래서 a 마이너스 b는 넘어가면 2라는 관계식 하나를 얻어낸 거예요. 됐죠? 점의 선대칭은 중점 조건과
수직 조건을 이용합니다. 자, 두 번째 수직 조건 이용하러 갑시다. 자, 이 분홍색 기울기가 얼마였냐면 얘 기울기가 1이죠. 물론 지금 푸는 풀이는 불편한 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울기가 1. 자,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이 노란색 기울기가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돼요. 얘와 수직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이런 거죠. a-1분의 b-5가 얼마여야 된다? 마이너스 1이어야 된다. 됐죠? 그러면 얘네들의 부호가 다른 거니까 a-1이 같은 거예요. 마이너스 b 플러스 5와 같겠고요. 그러므로 a 플러스 b라는 애는 넘어간 거죠? 6이라는 관계식을 얻었어요. 자, 얘네도 연립하면 되겠네요. 그럼 뭐 더해보면 2a가 8이니까 a좌표 4. a가 4면 b는 2겠죠? 4,2라는 점이 된 거예요. 얘가 4,2. 그럼 완성된 식의 형태는 이런 게 되겠죠? 최종적인 식의 형태는 x-4의 전체의 제곱 플러스 y-2의 전체의 제곱은 반지름 1자리 설정에 1이 되는 거고요. 원래 흰색식이었던 이 식은 뭐였던 거냐면 x-1의 전체의 제곱 플러스 y-5의 전체의 제곱은 1자리가 대칭 이동돼서 얘가 된 건데 됐어요? 중점 조건, 수직 조건 쓴 거? 얘를 조금 더 쉽게 기울기 1자리, 기울기 마이자리를 어떻게 다루면 개념상으로 좀 더 편하냐 이거예요. 잘 보셔요. 자, 우선 요 분홍색 선 보이죠? 분홍색 선? 그 분홍색 선을 어디로 보내버릴 거냐면 이렇게 보내버릴 거예요. 자, 이제 그림 하나 더 그릴게요. 이해 가나 보세요. 자, 이 전체 모양 자체를 한 개의 도형으로 생각하세요. 한 개의 도형. 그러면 이 y는 x 플러스 1이라는 애를 y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시켜버리면 y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시켜버리면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 분홍색 선이 어디로 오냐? y는 x로 와버려요. y는 x. 즉 얘를 y축으로 1만큼 끌어내린 거예요. 끌어내렸어. 그럼 여기 있었던 중심이 1,5 반지름이 1이었던 원은 어디로 오냐면 얘도 1만큼 내려오기 때문에 여기로 오는 거예요. 중심이 어디로 오냐면 1,4 반지름은 여전히 1이죠. y축의 양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이동했으니까 1 끌어내린 거예요. 됐어요? 됐죠? 자, 이 도형을 y는 x 대칭 이동하면 여기 있을 거예요. 어디에 있을까요? 원의 중심 1,4를 y는 x 대칭 이동했어요. 어디에 있어요? xy 좌표 바꾸면 되죠? 그래서 4,1에 있습니다. 반지름은 여전히 1이에요. 됐죠? 보세요. 이 그림을 y축으로 1만큼 끌어내린 식이 얘인데 내가 원했던 답은 이 노란색이잖아요. 노란색 어떻게 구하면 돼요? 여기 있는 얘를 원상복귀하면 답인 거야. 원상복귀 어떻게 해요? 다시 y축의 양의 방향으로 1만큼 다시 끌어올리면 되죠? 그래서 원의 중심의 좌표가 4,2 반지름은 1자리 완성 답 쓰면 끝인 거예요. 이해해요? 됐어요? 자, 이게 기울기 1자리, 기울기 마일자리의 풀이법이에요. 선대칭이라고 해서 반드시 중점 조건, 수직 조건을 이용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뭔 얘기냐? 기울기 1자리, 기울기 마이너스 1자리는 우리가 공식처럼 이미 y는 x 대칭 이동은 x와 y 위치를 바꾼다. y는 마x 대칭 이동은 x와 y 위치를 바꾸고 마이너스 붙인다라는 공식을 알고 있어요. 자, 얘가 y는 x 플러스 1이라는 기울기 1자리인데 y는 x는 아니에요. 그 도형을 이 선에 대해 선대칭한다라는 개념을 어떤 식으로 이해하냐면 너를 이 전체 모양 자체를 1만큼 끌어내려서 y축 1만큼 끌어내리면 이 분홍색 선이 y는 x가 되니까 나는 거기서 공식을 써서 대칭 이동한 애를 구해버려요. 근데 이 모양 자체를 1만큼 다시 끌어올리면 당연히 이 모양이 되고 완성이 되고 끝나는 거예요. 그게 기울기 1자리, 기울기 마이너스 1자리의 되게 편한 풀이법이에요. 이해해요? 왜 평행이동은 모양과 크기가 변하지 않아요?
얘를 1만큼 내렸다가 1만큼 끌어올린다고 해서 모양과 크기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동일한 모양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그쵸? 네. 요거를 하나 설명하고 싶었던 내용이에요. 이거는 조금 이해도를 높여 놓는 게 되게 좋습니다. 됐어요? 자, 그리고, 자, 마지막으로 설명하고 싶은 문제가 이런 건데요. 자, 이거는 우선, 자, 식만으로 나타내져 있는 거 찾아가는 거 하나만 해보겠습니다. 대칭이동, 평행이동 섞여 있는 문제고요. 만약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자, fx, y, 0이라는 어떤 도형이 하나 존재하는데 이 도형의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이런 모양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긴 노란색이라고 해볼게요. 노란색. 얘 모양이 이런 모양이라 해봅시다. 이렇게 노란색. 자, 여기 이렇게 쫑쫑쫑쫑쫑 내려왔던 여기가 1이고요. 여기도 1입니다. 여기 원점이고요. 오케이. 요 모양의 노란색의 그림일 때 나한테 최종적으로 이 그림을 찾아라. 이 도형의 방정식을 찾아라. 라고 물어본 거고요. 이거 물어봤다고 칠게요. f 마이너스 y, x 플러스 2라는 요 식의 요 모양, 주황색 모양, 아니 분홍색 모양을 찾아봐라. 라는 문제예요. 됐어요? x, y, 0이라는 노란색 그림이 다음과 같을 때, 요거예요, 요거. 여기 노란색 있습니다. 여기 노란색. 요 삼각형 모양. 요 모양일 때, 요 분홍색 도형이 나타내는 모양은 어떤 모양일까를 보는 거예요. 그럼 제일 처음 할 일이 뭐냐면, 자, x와 y가 있죠, x와 y. x와 y를 먼저 맞춰주는 거예요. 즉, 대칭이동 먼저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평행이동으로 맞춰요. 근데 사실 이 순서는 상관이 없어요. 아무 순서나 해도 동일한 답을 얻기는 하는데 편의성을 이용해서 먼저 대칭이동을 먼저 할 거고요. 마지막에 평행이동으로서 식을 완성할 거란 얘기예요. 그럼 이 노란색을 가지고 먼저 뭘 만들 거냐면 보세요. 자, f y, x = 0이라는 자, 여기서 여기로 옮겨올 때 무슨 짓이 벌어졌는지만 확인해 보세요. 무슨 짓이 벌어졌냐면 x 대신에 y가 대입됐고요. y 대신에 x가 대입됐어요. 대입된 것만 보는 거예요. 대입된 것만. 즉 결국엔 나는 이 식이 어쩌고 저쩌고 있는 건데 뭐 x, 뭐 2x 더하기 이건 얘입니다. 뭐 3y는 0이라는 만약에 식이라고 친다면 결국에 x에다 y를 대입하면 얘는 2y가 된 거고요. 플러스 3x = 0이라 이런 식이 써 있는 것 뿐이에요. 얘가 얘인 거예요. 즉 이 y는 앞쪽에 있다 그래서 x 자리인 게 아니고 그냥 y인 거예요. 걔는 y. 뭐 대신에 뭐가 대입됐는지, 뭐 대신에 뭐가 대입됐는지 이것만 관찰하는 거지. 야, 너는 앞쪽에 있으니까 x 아니야? 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그냥 얘는 x 대신에 y를 대입한 것 뿐이고 y 대신에 x를 대입해서 이 식만 보자면 이미 그냥 얘는 y인 것 뿐이에요. x 자리인 게 아니라고요. 식만 관찰하시는 겁니다. 파란색 그림만 확인할게요. 그러면 자, 이 파란색으로 넘어올 때 무슨 짓을 했냐면 x 대신에 y 대입했고 y 대신에 x 대입했죠. 즉 y는 x 대칭 이동했다는 얘기예요. y는 x. 그럼 이 노란색을 y는 x 대칭 이동하는 게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려우면 점만 가지고 오는 거예요. 잘 보셔요. 내가 y는 x라는 선 하나 그려놓을게요. 여기 흰색으로. 그럼 보세요. 여기 몇 콤마 몇이에요? 0,1이죠? 0,1에 y는 대칭 이동해서 y는 대칭 이동 점 찍어요. 자, 이 점도 특징적인 점 찍어요. 얘 대칭 이동 그냥 거기잖아요. 얘도 대칭 이동 여기입니다. 그쵸? 그 파란색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파란색 보여요? 이거 파란색 이겁니다. 노란색을 대칭은 파란색. 됐어요? 자, 이제 얘에서 이제 뭐로 가볼 거냐면 중간 하나 요 거쳐야 되겠네요. 자, f 주황색 마이너스 y, x = 0이라는 주황색 도형을 만드세요. 자, 여기서 여기로 넘어올 때 무슨 짓 됐나요? y 대신에 마이너스 y 대입했죠. y 대신에 마이너스 y 대입하면 x축 대칭 이동이잖아요. y 대신에 y 대입했으니까.
그래서 얘를 x축 대칭 이동하세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게 주황색 모양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주황색. 됐죠? 됐어요? 마지막. 여기서 일로 가보는 거예요. 무슨 짓 했어요? x 대신에 x뿔 2를 대입했죠. 그럼 x축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한 거죠. 평행 이동. 대입된 값만 보세요.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 이 점은 1, 2만큼 여기로 와서 이렇게 그림을 도형을 완성하면 얘가 최종적인 이 식이 나타내는 도형이라는 거예요. 도형의 이 식이 나타내는 바가 얘였을 때, 노란색이었을 때 얘를 구하여라. 그럼 하나하나씩 움직여가는 건데 맨 처음 완성할 것은 x, y를 먼저 완성하고요. 그 다음에 평행이동을 하는 게 실수도 적고요. 편리해요. 이해해요? 네. 그렇게 해서 도형을 만들어낸다. 요거를 보통 잘 못해서 요것만 빼서 설명했습니다. 되셨죠? 자, 여기까지가 개념 설명이고요.